여러분,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 지금까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사느라 힘드셨죠?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들러는 죽기 3일 전까지도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인간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할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 아들러의 지혜를 빌려 뻔뻔하고 당당하게 진짜 나로 사는 법을 배워보시죠. 혹시 평생을 착한 딸로 살아오셨나요? 착한 아내로, 착한 며느리로, 착한 엄마로, 남들 비위 맞추느라,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마음 쉼표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어요. 나이 60부터는 나쁜 여자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나쁜 여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쁜 사람이 되라고?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나쁜 여자는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기대를 저버릴 줄 아는 사람,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솔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심리학자 아들러의 지혜를 빌려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요. 그리고 그 고민의 대부분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애쓰기 때문이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죠?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딸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집안일 거들고 동생들 챙기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 비위 맞추고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명절이면 온갖 음식 준비하고 시댁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아내로서는 남편을 잘 섬겨야 했습니다. 남편 밥 챙기고 뒷바라지하고 화나는 일 있어도 참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엄마로서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내 것 아끼고 내 시간 포기하고 내 꿈 접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신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억울하고, 뭔가 화가 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화병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화병은 화를 사귀고 사귀다가 생기는 병이에요. 몸속에 불덩어리가 쌓여서 생기는 거죠. 왜 화를 사귀었을까요?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착한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러는 말합니다. 이제 그만 착한 사람 역할을 때려치우세요. 파격적이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이제 그만 착한 척하지 말라니.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에요. 착한 척 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는 화가 나는데 웃고, 진짜 나는 싫은데 좋다고 하고, 진짜 나는 하기 싫은데 하겠다고 하고, 이 괴리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시댁이 바라니까, 남편이 기대하니까, 자식이 원하니까,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기대를 저버리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았고, 미움받을 것 같았고, 혼자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착한 사람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타인의 기대는 끝이 없거든요. 당신이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면 시댁은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명절에 음식 잘 해오면 다음번엔 더 많이 해오라고 해요. 시부모님 잘 모시면 시동생들까지 챙기라고 해요. 당신이 착한 아내 노릇을 하면 남편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밥 잘 차려주면 맛없다고 불평하고요. 집안일 다 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해요. 당신이 착한 엄마 노릇을 하면 자식은 의존합니다. 뭐든지 해주니까 스스로 하려고 안 해요. 어려우면 엄마한테 떠넘기고 편하게 살려고만 해요.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마라.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조연처럼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평생을 남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나쁜 여자가 되세요. 남의 기대를 저버리세요. 남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시댁에서 며느리가 변했다고 수군거리면 어때요? 남편이 아내가 왜 이러냐고 투덜거리면 또 어때요? 자식이 엄마가 차갑다고 섭섭해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대수입니까? 당신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미움받는 건 무서워요. 혼자가 되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고요. 아들러는 이렇게 답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라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싫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한 사람에게라도 미움받는 게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거예요. 나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착하게 굴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착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라고, 혼자가 될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착한 척하지 않아도, 희생하지 않아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착하게 굴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이용당하는 겁니다. 당신이 편하게 해주니까, 당신이 희생해주니까, 당신이 뭐든 들어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유용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예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당신이 착하든 말든, 희생하든 말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 착한 사람 노릇을 그만두세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주세요. 화나면 화낸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고 말하세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과제의 분리를 하라고. 무슨 뜻이냐면 내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내 과제예요. 하지만 그 행동을 보고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타인의 과제입니다. 나는 내 과제만 책임지면 돼요. 타인의 과제까지 책임질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시댁 명절에 안 가기로 했어요. 이건 내 과제예요. 내 결정이고 내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며느리가 불효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시댁의 과제예요. 시댁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시댁 마음입니다. 나는 시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 책임질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선택에 책임지면 그만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변했다고 서운해해요. 그건 남편의 과제예요. 남편이 어떻게 느끼든 그건 남편 몫입니다. 나는 남편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 솔직하게 행동하면 그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타인의 과제까지 떠안고 살았어요. 저 사람이 화내면 어쩌지? 저 사람이 섭섭해하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그래서 내 마음을 숨기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착한 사람 노릇을 계속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타인의 과제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내 과제만 책임지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선택에 책임지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조연이 아니에요. 주연입니다. 이제는 주연으로 사세요. 내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기대를 저버리세요. 나쁜 여자가 되세요. 나쁜 며느리, 나쁜 아내, 나쁜 엄마가 되세요.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하세요. 이제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제 분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누구의 과제인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만 제대로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만한 도구가 없어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남의 과제를 내 과제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남의 과제는 남이 해결해야 해요. 내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과제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문제의 최종 결과를 누가 감당하는가? 그 답이 나를 가리키면 내 과제고 타인을 가리키면 타인의 과제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화를 냅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나 봐요. 얼굴이 굳어 있고 말을 안 하고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눈치를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릴까? 그리고 애씁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게 과연 내 과제일까요? 아닙니다. 남편이 화가 난 건 남편의 감정이에요. 남편의 과제입니다. 남편이 화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풀지, 그건 남편이 결정할 일이에요.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들어줄게요. 그뿐입니다. 그 이상은 내 과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겠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요. 그건 남편 선택입니다. 나는 남편이 화를 풀도록 애쓸 필요 없어요. 그건 남편의 과제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남편이 화나면 내 탓 같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화난 것 같고 내가 풀어줘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애쓰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화를 내요. 왜냐하면 화를 내면 아내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화내는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점점 지칩니다. 남편 기분 맞추느라 내 기분은 엉망이 되고 내 에너지는 바닥나고 이게 바로 과제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과제를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화를 냅니다. 나는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럼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합니다. 책을 읽든 TV를 보든 내 시간을 보내요. 남편의 화는 남편이 알아서 풀 겁니다. 그게 남편의 과제니까요. 처음에는 남편이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아내가 왜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배웁니다. 아, 화를 내도 소용없구나. 내가 알아서 풀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남편도 성장합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안 합니다. 40이 넘었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혹은 취직을 못 합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변변한 직장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밤잠을 설칩니다. 우리 애가 결혼을 못하면 어쩌지? 노총각, 노처녀로 늙으면 어쩌지?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리고 간섭합니다. 소개팅 주선하고 취직 자리 알아보고 이것저것 챙기고. 하지만 이게 과연 내 과제일까요? 아닙니다. 자식이 결혼하든 안 하든 그건 자식의 인생이에요. 자식의 과제입니다. 자식이 취직하든 안 하든 그것도 자식의 인생이에요. 자식의 과제예요. 그 결과를 감당하는 건 자식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자식이 결혼 안 해서 외로우면 그 외로움은 자식이 감당합니다. 자식이 취직 못해서 힘들면 그 힘듦은 자식이 감당해요. 내가 대신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의 과제를 내 과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자식 인생이 내 책임인 것처럼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편한 것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간섭하고 참견하고 걱정하고. 하지만 그게 자식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가 돼요.
자식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다 걱정해 주니까 책임질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자식은 영원히 어른이 못 됩니다. 엄마 품 안에서 아기로 머물러요. 아들러는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흙 묻은 신발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남의 과제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집이에요. 그 집의 주인은 자식입니다. 내가 흙 묻은 신발로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더러워지죠. 자식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사랑으로 들어간다 해도 초대받지 않고 들어가면 그건 침입이에요. 침범입니다. 자식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겁니다. 엄마,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때 도와주면 돼요. 초대받았으니까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요청하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간섭이고 침범입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낳아서 키웠어도 성인이 된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입니다. 과제를 분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가 건강해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과제를 분리한다는 건 가족 간에도 선을 긋는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내 영역, 여기서부터는 내 영역. 그 선을 존중할 때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역설적이죠? 가족이니까 남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남은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남의 일에 막 간섭하지 않고 남의 선택을 존중하고 남의 경계를 지켜주죠. 가족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남처럼 대하세요. 남편의 감정은 남편 것이에요. 내가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자식을 남처럼 대하세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에요. 내가 간섭할 권리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너무 차갑지 않아요? 가족인데 그렇게 선 긋고 살면 정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정이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믿고 상대방의 과제를 맡기는 거예요. 간섭하고 참견하고 대신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지배예요. 컨트롤입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과제를 분리하면 나도 편해집니다. 남편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남편이 화를 내도 괜찮아요. 그건 남편 과제니까요. 자식 인생까지 책임질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자식이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자식 과제니까요. 나는 내 과제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 인생만 잘 살면 돼요. 내가 오늘 뭘 할지,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무엇을 즐길지. 이게 내 과제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제를 분리할까요? 첫 번째, 질문하세요. 이게 누구의 과제인가? 이 문제의 결과를 누가 감당하는가? 그 답이 명확해지면 과제가 분리됩니다. 두 번째, 선을 긋세요. 이건 내 과제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세요. 상대방에게도 말로 표현하세요. 그건 당신 일이에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해. 이렇게 말하는 게 차가운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과제에 집중하세요. 남의 과제에 신경 쓸 시간에 내 과제를 돌보세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즐기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이게 내 과제예요. 이것만 잘해도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남편 눈치 보고 자식 걱정하느라 내 인생 놓치지 마세요. 내 과제를 먼저 챙기세요. 과제 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평생을 남의 과제까지 떠안고 살았는데 갑자기 놓으라니 불안하죠.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편해져요. 남편이 화를 내도 덤덤해지고 자식이 실수해도 담담해지고 시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거든요. 그게 내 과제가 아니라는 걸. 과제를 분리하면 나쁜 여자가 됩니다. 남편 비위 안 맞추고 자식 인생 간섭 안 하고 시댁 눈치 안 보고 남들이 보기에는 차가워 보일 수도 있어요. 예전만 못하다고 변했다고 수군거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니까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니까요. 자유로워질 용기. 나쁜 여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아들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유가 미움을 받는 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미움받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남의 눈치를 봐요. 남이 좋아해야 안심이 되고 미움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미움받지 않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로워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배짱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싫은 부탁은 웃으면서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시댁에서 명절에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가기 싫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억지로 갔죠.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거절하세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서요. 죄송하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거짓말이라고요? 아닙니다. 내 몸이 정말 안 좋아요. 마음이 힘들면 그것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의 약속이 있어요. 나를 쉬게 해주기로 한 약속. 시어머니가 김장하러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허리도 아프고 나이도 들었고 더 이상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어쩔 수 없이 갔죠.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거절하세요.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요.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무리하면 안 된대요. 시어머니가 섭섭해 할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의 감정이에요. 시어머니의 과제입니다. 나는 내 몸을 지켜야 해요. 그게 내 과제예요. 자식이 부탁합니다. 엄마,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바빠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당연히 봐줬죠. 손주인데 내 자식이 부탁하는데
안 봐줄 수가 있나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보고 싶은가? 내가 여유가 있는가? 없으면 거절하세요. 미안한데 이번엔 힘들 것 같아. 엄마도 약속이 있어서. 다음엔 봐줄게. 이번엔 다른 방법을 찾아봐. 자식이 서운해할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식도 배워야 해요. 엄마는 무한정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거절할 때는 웃으면서 하세요. 미안한 표정 짓지 말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거절하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웃으면서 말하면 상대방도 덜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나도 죄책감이 덜 들어요. 거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 한계를 지키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나를 먼저 챙기세요. 남을 챙기기 전에 나를 먼저 챙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무엇부터 하나요? 남편 밥부터 챙기나요? 자식 도시락부터 싸나요? 아닙니다. 나를 먼저 챙기세요. 먼저 세수하고, 먼저 물 마시고, 먼저 스트레칭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가지세요. 그 다음에 가족을 챙기세요. 이게 이기적이라고요?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쓰는 것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먼저 챙기라고 하나요? 나부터 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이를 챙기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으니까요. 나를 챙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필수예요. 나를 먼저 챙겨야 남도 제대로 챙길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든지, 저녁에 혼자 차를 마시든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든지,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남편이 뭐라 해도, 자식이 뭐라 해도, 이건 내 시간이라고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돈을 쓰세요. 평생 남 주느라, 가족 주느라 돈 썼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쓰세요. 좋은 옷 하나 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아깝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 쓸 때예요. 남편이나 자식이 뭐라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당당하게 말하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내가 나를 먼저 챙기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나를 소중하게 대하니까 남들도 따라서 소중하게 대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해요. 내가 나를 뒷전으로 미루면 남들도 나를 뒷전으로 밀어요. 그러니 나를 먼저 챙기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세 번째, 나쁜 여자가 되세요. 나쁜 여자가 뭐냐고요? 악한 여자가 아니에요. 나를 기쁨으로 채우는 여자예요. 나쁜 여자. 나를 뿜으로 채우는 여자. 이제부터 당신은 나쁜 여자입니다. 나를 기쁨으로 채우는 여자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여자. 남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사는 여자. 나쁜 여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수군거릴 거예요. 저 사람 변했네. 예전 같지 않네. 차가워졌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 당당하네. 저 사람 멋있네. 나이 들어도 자기 인생 사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남 눈치 안 보니까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자유롭고, 나를 챙기니까 건강해져요. 오늘 저녁에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남 눈치 보느라 고생했다. 착한 사람 노릇하느라 힘들었다. 이제 그만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거울 속의 나에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이제는 나쁜 여자가 되어도 된다고.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며느리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당신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으로,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당신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20년, 30년은 나를 위해 사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나쁜 여자가 되세요. 나를 기쁨으로 채우는 여자가 되세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세요. 미움받을까봐 두렵다고요? 괜찮습니다. 미움받아도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미움받을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 없어요. 나만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그럼 충분합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용기를 내라고. 미움받을 용기, 자유로워질 용기를 내라고. 맞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나쁜 여자가 될 용기를 내세요. 처음에는 떨릴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해보면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오히려 더 편하다는 걸, 그리고 점점 익숙해집니다. 나쁜 여자로 사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족쇄를 푸는 열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 갇혀있던 그 족쇄를 이제는 풀어도 됩니다. 자유로워지세요. 날아오르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도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가실 건지, 어떤 나쁜 여자가 되실 건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혜를 나누러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쉼표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속의 나에게 꼭 말해주세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안녕히 계세요.